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달러가 드디어 고점을 찍은 것일까요? 오늘 106.7포인트까지 하락해주고 있는 달러. 그러자 미국 증시는 보란듯이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도 힘을 한번 내주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있습니다. 27,633달러, 28,000달러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더리움은 1643달러. 과연 이러한 반등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살짝쿵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그동안에 신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자, 근데 9월달 신규 일자리 숫자가 89,000개의 증가로서 전월 대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수치는 16만 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금 증가율 역시 5.9%로 둔화되게 되면서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한 일자리들의 대부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 즉 대부분이 전문직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서빙이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부분의 일자리였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일자리들은 언제든지 또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지난 9월 신용카드 소비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저축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미 한도치까지 돈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소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올해 말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더 안 좋은 숫자가 통계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다 물가마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기름값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역시 감산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공고히 한 가운데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발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율 7%는 말도 안 된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1년 전 그리고 불과 몇 달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더 높다. 7%가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75%가량 상승한 것 같다라고 영상에서 한 시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제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기를 이번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과거에 발표했었던 데이터들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는 보기 좋게 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뜯어고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며칠 전에 미국 정부가 불과 며칠 만에 1,000억 달러 상당의 빚을 추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미국의 국가 채무가 무려 하루 만에 2,750억 달러가 증가를 해버린 것인데요. 한국의 1년 예산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이 하루 만에 빚으로 미국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33조 달러 국가부채를 돌파한 것이 불과 몇 주 전이었었는데 34조 달러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알설 헤이지가 이야기를 한 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나서 그 어떤 짓을 해도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찍는 것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게 될 수 있다. 당연히 저도 그리고 그 누구나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전에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약간씩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짝 매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원장이 잘렸죠. 케빈 메카시가 공화당을 배신했다라면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었느냐?
임시 의장이긴 하지만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맥켄리 금융서비스위원장이 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맥켄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던 게리 겐슬러를 조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게리 겐슬러에게 너 이 새끼야, 샘 뱅크만이랑 만나서 뭐 했어? 무슨 작당했어? 안 밝혀? 너 그러면 소환장 보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원 의원장으로서 게리 겐슬러에게 철퇴를 내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가 볼케이노 에너지와 룩소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풀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90%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90%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보는데요. 반감기 전에 딱 맞춰가지고 승인이 된다라면 화려한 불장쇼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그때까지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푸는지 안 푸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호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어서는 블랙락 출신의 CEO, 마켓팩터 인덱시드의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SEC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ETF 전환을 허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당연히 올해는 힘들겠지만은 내년에 기대를 해봄직한데 이제는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 시간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약간의 약세와 함께 비트코인이 움찔움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라켄에 14,924개의 비트코인이 어제 유입되기도 했었다라고 하죠. 2018년도 때 이후로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내부 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크립토 კვ안트의 기고자 같은 경우는 과거 지난 6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동안에는 크라켄 내에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뚜렷하게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 및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켄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가 반드시 약세 신호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에 두드러 맞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LH 분석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위험 자산들 및 암호화폐들도 한동안 숨통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러 하락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주면서 미국 증시에 숨통을 좀 틔워주고 있는 상황. 분석가 루마는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S&P 500 같은 경우 상승 추세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래도 25,000달러까지 한번 내릴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8,000달러를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다음으로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며칠에 걸쳐가지고 비트코인이 28,385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발표될 거시경제에 관련된 뉴스들을 포함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나오게 되면서 며칠에 걸쳐가지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랙 분석가 여전히 내가 예측을 했던 대로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더 큰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가 사용하고 있는 군어 EMA를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 상승 크로스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월봉 기준 상승 크로스가 나왔을 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불장이 시작되면서 5,000%, 1,000% 각각 상승을 이뤘었는데 이번에도 상승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떡상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정말 헷갈리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자신의 신념대로 본인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조금 덜 먹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성이 확실히 나왔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죠.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 소유의 트위터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5년 만에 신규 포스팅을 남겼는데
그는 말하기를 곧 다가올 반감기는 거래 수수료가 채굴 보상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기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100세는 없는 내용들을 탐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등등에 대한 포스팅을 남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실제 사토시가 아닌 짭토시, 크레이그 라이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해당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SB 가격이 올랐었죠. 실제로 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돌아와가지고 딱 이렇게 블루 체크마크라고 하죠. 트위터 계정상에서 계정의 진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료 계정을 딱 먼저 신청한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겼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거래량이 형편없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초기 거래량이 0.2%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네요. 자,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다만 앞으로 정서가 바뀌게 된다라면 상황은 빠르게 변해갈 수 있다라고 리서치 업체에서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불장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반전될 것. 다음으로는 센티멘트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5가지 알트코인들을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다. 코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스무드 러포션, 마스크 네트워크, 레버 파이낸스, 시빅인데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인들 상에서 네트워크 고유 주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유 주소의 증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당 코인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해당 코인들을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월드코인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34% 정도 급락할 수 있다라고 유명 계정인 알트코인 셜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드코인이 꽤 오래 버텨왔지만은 이제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나는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볼 것이다. 내가 봤을 때 200일 2평을 테스트한 다음에 1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월드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윈터뮤트가 138만 개의 아비트럼을 바이낸스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비트럼은 4% 하락, 던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자, 마사손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범용 AI가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발전은 운수, 제약, 금융 등 모든 제조업,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전혀 모릅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AI 및 기계들로 대체가 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준비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비트코인 혹은 그 외 상품 및 자산들을 좀 들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쿵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원화채굴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